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5일 지금 밤 10시 35분, 방금 4분 전에 미국 CPI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물가 지표가 어떤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 CPI 물가 상승률, 이 숫자는 2.9%로 어쨌든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2.4라는 소위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2.6, 2.7, 2.9로 반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3.3에서 3.2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근원 CPI.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다면 2.7에서 2.9로 반등을 했지만 반등할 걸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이 2.9%였으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CPI 물가가 데이터가 발표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인데요. 근원 CPI가 전월 3.3에서 3.2로 떨어졌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3.3%였는데 그거보다도 또 역시 떨어졌으니까,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기대보다도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죠. C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기대에 부합하는 CPI니까 그렇게 놀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잠깐, 왜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그러면 이 CPI 데이터가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시장 지표들, 직전까지의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 직전까지의 뭐 미국 주가, 직전까지의 미국 환율, 원달러 환율, 이런 모든 지표에는 기대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부합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 기대에 10분 부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여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여도의 레벨이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2.7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여도 분석하는 사람은 뭐 아마 여러분 별로 없을 겁니다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이 CPI 물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어쨌든 2.9, 2.8, 2.7로 기여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전년 동월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식료품 물가는 그냥 0.3%포인트의 기여도를 갖고 있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도 24년 12월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이 근원 서비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잠깐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기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 전체 물가에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중에 일부는 식료품이 있고 일부는 에너지가 있는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해요. 계절적 요인이 심해요. 그죠? 한파가 찾아와요. 자, 단언할 수 있습니다. 1월 말에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겁니다. 우리나라. 이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파 이후 설 연휴를 준비하기 위한 또 성수품 준비,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소위 채소 가격, 과일 가격이 급등합니다. 매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가격도 역시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도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뭐 더 점증되느냐 아니냐, 이런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지 않고 급등락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예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미국 물가가 잘 끈적끈적하게 안 잡혔던 이유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였다. 근데 그 기여도가 처음 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겁니다. 참, 이 CPI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진짜 신기한 나라다.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견조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잡힐까? 결론적으로만 보면 만약에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만 한다면 오늘처럼만 계속 유지된다면 파월은 진짜 역대급으로 잘한 연준 의장이 되겠죠. 이것만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다른 거 말고요. 자, 이제 이 물가를 볼 때 근원 물가 중에서 바로 근원 서비스 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근원 물가 중에서 이 쉘터, 소위 렌트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크니까 주거비의 흐름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거비는 계속 상승만 해요. 주거비가 떨어질 리는 없어요. 한 번도 역사상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역사상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 상승 속도가 이게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거고 물가 상승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기울어지면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건데 그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건 상승률입니다. 물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종종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물가 비싸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경제는 물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진 찍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전년 전년 동월의 순댓국밥 가격과 지금의 순댓국밥 가격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경제 지표는 전년 동월보다 GDP 규모가 얼마나 늘었나,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나,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얼마나 상승했나, 모든 경제 지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진과 사진의 차이를 비교해야지 지금 사진 보고 순댓국 가격이 10,000원이니까 너무 비싸요. 그건 적절한 경제적 분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봐야 된다. 근데 주거비 상승률이 이번에 4.6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5%를 밑돌고 4.6으로 내려오고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4% 정도까지 내려오면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CPI 물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도 물가가 잡히는 구조구나.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첫 번째 이유가 주거비가 계속 상승해서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2.9%인데, 그런데 주거비 상승률은 4.6%잖아요. 여전히 주거비 상승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비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비스 가격은 뭐가 많이 결정짓는다? 인건비 상승률이 결정짓는다. 인건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물가 지표를 이렇게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인건비 상승률이나 그리고 이 CPI 데이터 발표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영향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또 기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빠른 속도로 기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CPI는 뭐냐? PCE는 뭐냐? 그냥 물가와 근원 물가는 구분해 드렸죠. 근데 근원 CPI와 근원 PCE가 있고 헤드라인 총괄 CPI와 총괄 PCE가 있는데 잠깐 기초 설명하겠습니다. CPI는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합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는 통계청이에요. PCE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PI는 PCE와 뭐가 다르냐? 가계의 직접 지출 품목으로서 PCE보다 25%가량의 품목이 적어요. 그러니까 품목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통계를 계산해낼 수 있죠. 추계할 수 있겠죠. 조사하고 추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물가인데 1월 15일 날 발표하는 거고 PCE는 1월 말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 기준으로 품목 수가 훨씬 PCE가 광범위합니다. 그럼 뭐가 더 정밀해요? PCE가. 근데 CPI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글로벌리 비교가 가능하고 첫 번째. 그리고 조기에 이 데이터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CPI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CPI밖에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 미국만 정교한 물가지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선진국이 선진국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고요. 근데 CPI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기에 물가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비교할 때 유일한. 왜냐하면 우리는 PC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OECD 회원국들 PC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CPI로 국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국의 물가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PC가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PC의 의미는 뭐예요? 연준은 PC를 가지고 특히 근원 PC의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CPI를 보는 이유는 PC를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또 기초 설명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좋았어요.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인이 됐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혹은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경제가 어렵다. 총수요가 둔화된다. 소비를 못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고용이 좋아질수록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동결해야 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업률도 고려하고 인플레이션율, 물가도 고려하는데 두 가지 책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이다. 고용이 너무 안 좋아요. 고용이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되겠죠. 근데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에서는 이 두 가지 책무, 연준의 맨데이트라고 표현했죠. 두 가지 책무를 저울질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떤 적정한 금리가 그래도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제 과학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정인 것이다. 그게 통화정책인 것이다. 근데 물가와 인플레이션 간의 그 관계가 역외관계에 있다. 그걸 증명한 게 필립스 곡선이죠. 그게 연관성입니다. 특히 오늘은 임금 상승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물가가 만약에 치솟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가격이 다 올라가죠. 그럼 아무래도 임금을 좀 더 올려달라라는 요구가 많아지겠죠. 특히 노조 측이 사측에게 요구를 하겠죠. 이것저것 다 올라갔는데 임금만 안 올라간다. 올려달라. 그러면 실제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플레이션에 처하면 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스파이럴. 이게 소용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적정한 물가와 적정한 금리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적정한 물가와 적정한 고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정말 경기가 부양됩니까? 소비가 증진됩니까? 금리 떨어진다고 빚져서 소비한다. 직접 연관관계는 좀 약해요. 그러나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여지가 생겨요. 신규 투자를 하다 보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소비로 연결되는 거죠. 당장 소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투자하고 가게가 소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수예요. 결국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반대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선순환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정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각오하고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물가 상황을 좀 진단 해 보고 고용 상황, 경기 상황을 가볍게 진단해 보고 결국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예요. 최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은 첫 번째가 미국이나 유럽의 기온이 많이 하강했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인 거예요. 한파, 눈폭풍.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 수요가 늘겠죠. 난방을 위해서. 강추위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산의 차질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재고도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맞물리겠죠. 여기에 네 번째가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 옵션 여기에 투기 세력이 지금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네. 원유 수요, 천연가스 수요가 늘겠네. 하면서 천연가스나 선물 옵션 투자를 단행하니까 실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있죠. 운영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천연가스 가격, 오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오늘 지표는 떨어졌지만 오늘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다시 물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야기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물가 상황 진단해 볼게요. 아까까지는 CPI 데이터의 해석인 거고 기조적인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볼 때 임금 상승률이 그래도 4에서 떨어졌습니다. 3.9%로.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4% 밑으로 둔화되고 3.5% 정도에 가까워지면 상당 부분 이게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를 떨어뜨려서 근원 물가 자체가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데 기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려면 아직도 고용을 너무 강하게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물가 상황 볼 때 나머지 지표 PCE 같은 경우도 2.1, 2.3, 2.4로 올라갔고 근원 물가도 2.8, 2.8로 안 떨어졌는데 결국 오늘 발표된 CPI는 아마도 근원 PCE도 뭐 2.8에서 2.7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헤드라인 PCE는 뭐 2.4에서 2.5 정도, 2.6 정도로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근원 PC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구나라고 기대케 만들어요.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물가 불안은 상존해요. 오늘 나온 CPI는 기대케 만들지만 기조적으로 물가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1에서 2.6, 3.0, 3.3으로 올랐어요. 12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 높아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려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려면 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불안해질 것 같아 하는 걱정. 또 원자재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원유 가격 오르고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게 전개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 소위 국민의 향후 물가에 대한 기대, 전망마저 불안하게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덜컥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이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발표된 CPI와 기조적인 물가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조적으로는 물가 불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겠죠. 자, 지금까지 물가 상황 봤으니까 고용 상황 간단히 보시고 어 그리고 경기 상황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추이로 보면 실업률이 어쨌든 떨어졌죠. 그러니까 급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급할 이유 없다. 역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급할 이유 하나 없다라는 흐름이었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1.4, 3.0, 3.1 그리고 4분기도 2.7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들여다보고 있고요. 향후 경기도 어쨌든 소프트 랜딩, 그래도 2% 수준을 살짝 밑도는 소프트 랜딩이 전개되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거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보이겠으나 뭐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물가가 확실히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추가 금리 인하할 것인가? 5.5에서 4.5까지 1%포인트를 현재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연거푸하면서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가? 연준의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대략 3%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것이 1.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여정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시작 부분은 좀 과감하게 인하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수준이 적정한 미국의 금리인가? 3일까? 3.5일까? 아니면 4일까? 어떤 수준이 적정한 미국의 중립금리일까를 생각해 가면서 미세 조정하듯이 천천히 띄엄띄엄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1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중립금리 추정치가 뭐 한 2.5% 수준이었었는데 아니야. 미국 경제 아직도 견실해. 견실하니까 뭐 굳이 금리를 2%, 2.5%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 지금의 중립금리는 3이야. 중립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였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중립금리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무슨 적극적인 금리 인하야. 이제 천천히 이렇게 미세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된 이 CPI 데이터만 본다면 어 금리 동결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아요. 금리 동결할 거야. 이게 크게 낮아지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기초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 마음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졌을 것 같은데 아직도 똑같네요. 그죠? 97.3. 네. 이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오늘 CPI 데이터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20%의 무게를 뒀어요. 금리 동결할 거야 라는 무게는 80%인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 동결에 더 무게를 두고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가요.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은 좀 있었다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영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과정, 이 과정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거부터 안 보여드렸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97.3%였는데 시장이 지금도 97.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그리고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 한 달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였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10, 그리고 2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동결할 거야라는 믿음은 점진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드는 과정, 최근으로 오면서 줄어드는 여정. 이 여정이 뭐라고요? 이 여정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여정인 거예요. 특히 고용지표 발표될 때 많이 이탈했었던 거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실제 1월 15일 오늘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금리 인하 오늘 1월에 동결하고 계속 동결하다가 7월에나 금리 인하할 거야. 근데 오늘은 어쨌든 CPI가 근원 CPI가 떨어진 것을 보고 조금은 이 부분이 앞당겨질 거라고 보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앞당겨지는지. 이거는 똑같지만 예. 7월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6월에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너무 안 보이시나요? 정확히 맞았으니까 자신 있게 보여드려야죠.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때는 오늘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7월 인하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CPI 이후 6월 인하로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 건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12월 11일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3월에 한 차례 하고 7월에 또 한 차례 하고 두 차례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늘 들어서 어 이렇게 한 차례 인하로 바뀐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쪼그라들 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6월 18일 날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갔으니까 자금이 또 유입되겠죠. 결국 기존의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할 거야라고 기대했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금리 인하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겠지. 기대감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다.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이만큼 떨어지면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에 자금 유입이 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추가 금리 인하 할 것인가? 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은 1월은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지표는 올라간 것이다. 자, 이제 실시간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중에 10년물 금리가 유독 치솟았죠, 최근에. 특히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치솟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고용이 건전하다. 그럼 금리 인하 없겠네. 그럼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거야.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그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2년물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면 이 구간 동안에는 미국의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야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서 미국의 강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역전돼도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참조할 만한 변수지 이 변수 하나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정상화됐어요. 격차가 이미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또 경기 침체에 또 올 거라고 주장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 심각하게 올 거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은 왜 또 정상화됐는데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년물 금리를 볼 텐데요.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CPI 물가가 그래도 둔화되지 않겠어? 이렇게 치솟았던 국면 또 이렇게 치솟았던 국면들이 보통
어, 그런 고용 지표가 높게 발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겠죠, 당연히. 네. 굉장히 강하게 떨어졌네요. CPI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76에서 4.7601에서 4.6740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겠네. 은행에 저축할 필요 없겠네.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말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죠. 근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역시 그 부분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네, 급격히 떨어졌네요. 그죠? 급격히. 달러 인덱스도.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다소 떨어지는 흐름이겠다. 여기 흑인 사진이 버버리 모델이시네요. 네.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치솟다가 좀 떨어지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관성을 가지고 추산해 보면 내일 아침 9시 50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구나.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불안이 조금 쪼그라든 거예요. 그쵸? 환율에 대한 강달러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 내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할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강달러가 지속된다면.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6일 내일 아침 9시 50분에 역시 즉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미국 FOMC 회의 결과, 그러니까 30일이겠죠? 새벽 4시에 제가 역시 FOMC 회의 즉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다. 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현재로선 가능성이 조금 더 거의 반반인데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변수와 이 내수 경기 부진이라는 이 변수가 반반인데요. 환율이라는 이 무게추가 조금 무게추가 가벼워지니까 더 위중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홍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요. 매일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줌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대면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거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기 어려우신 분께는 라이브로 시청하시던가 영상을 또 별도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차린 숙집입니다. 경제하숙집. 경제하숙집과 동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로 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CPI 데이터 분석 마무리하고요. 아, 또 내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 결과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